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그 25일 이재용 부회장의 그 파기환송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았던 재판장인 정준영 판사의 말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정준영 판사의 이 말들을 갖다가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야, 이거는 이 명재권이 뺨칠 정도로, 아니 뺨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명재권이가 스승님으로 모셔야 될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명재권이가 이 영장을 기각하는 하수라면은 이 사람은 아주 교묘한 말솜씨를 가진 고수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 언론들이 이 정준영 판사의 말들을 그냥 단순히 보도만을 하고 비판을 하지 않으니까 이 블룸버그가 이 억만장자인 삼성의 상속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이 뇌물수수 재판에서 판사의 강의를 견뎠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들었다는 거하고 견뎠다는 거는 굉장히 어감이 다르죠. 자, 견뎠다는 것은 이 모욕이나 수모 같은 것을 참고 이겨냈다는 것이지요. 참 블룸버그가 이 용어를 적절하게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이 언론들이 이러한 정준영 판사의 이 말들을 비판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몇몇 우파 유튜브에서 이 판사의 주제 넘은 이 태도라든지 이 갑질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준영 판사의 이런 주제 넓은 이 오지랖이라든지 태도 같은 이런 갑질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 다른 차원에서 말하자면은 이 정준영 판사의 말들이란 것은 그러한 것들을 넘어가지고 저는 이 공갈이나 협박 차원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이 우선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뇌물 액수가 86억 원으로 늘어가지고 고법으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집행유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유예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뇌물 액수가 늘어가지고 파기환송됐다면은 이 파기환송심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에게 코가 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인도에서 그 삼성 행사로 이재용 부회장과 문재인이가 만났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몇 분 만에 문재인에게 뭐 4번인가 몇 번을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배경하에서 왜 이 정준영 판사의 말들이 공갈 협박에 해당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 판사의 말에 대해서 그냥 주제가 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왜 이 정준영 판사의 말이 그 공갈과 협박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준영 판사는 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 말고도 다른 몇몇 가지 말들을 더 했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 구색을 맞추기 위한 말들에 불과한 것이고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정준영 판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 삼성이 몇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유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액수가 늘어가지고 고법으로 파기환송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 집행유예란 것이 뭡니까? 죄는 인정이 되지만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 형의 집행을 잠시 유예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몇 가지를 삼성이 해결하지 않으면은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이런 말을 한 의미는 뭐겠습니까? 삼성이 몇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다는 이 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성의 브레인이 없겠습니까? 삼성의 브레인들이 이 판사의 이런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판사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성추행을 뭘 보고 성추행이라고 합니까? 성추행이라는 것은 내 의도하고 관계없이 상대가 수치심을 느끼면은 그것을 성추행으로 요즘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이 뇌물액이 오히려 86억으로 늘어가지고 고법으로 파기환송된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즉 마음이 궁핍한 상태에서 이 판사로부터 저런 말들을 듣는다면은 그것은 공갈 협박으로밖에 들릴 수 없는 것이죠. 자, 둘째로 이 정준영 판사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51세 때에 낡고 썩은 관행을 모두 버리면서 신경영 선언을 해가지고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똑같이 51세의 이재용의 선언은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완전히 강요죠, 강요. 참 건방지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 판사의 태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판사가 낡고 썩은 것을 삼성이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삼성의 적폐청산을 하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성에서 낡고 썩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삼성에서 뭐 업무가 낡고 썩은 것이 있습니까? 따라서 이 삼성 수뇌부들의 인사 부분을 낡고 썩은 것을 인적 쇄신을 하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듣기에 따라서는 이 삼성 수뇌부의 낡고 썩은 인사들을 빼내버리고 이 낙하산 인사 자리를 비워두라는 그런 말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판사가 판결을 해야지 이따위 짓을 하고 있으니까 블룸버그로부터 이 비웃음을 사고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씨, 나라를 이따위로 정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할 겁니까? 문재인 씨, 이유를 불문하고 2016년 그 촛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19년 이 광화문 집회까지 온 국민들을 이 모양 이 꼴로 분열을 시켜가지고 나라의 국력을 소모시키고 있는 것은 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당신 때문 아닙니까? 이 지도자의 기본 덕목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이렇게 화합, 단결시켜가지고 국력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짓은 뭡니까? 국민들을 갖다가 몇 조가리로 이 분열시켜가지고 국력을 소모시키고 있지요. 자, 이렇다면은 좌냐 우냐 이런 거는 필요 없고 국민들을 분열시켜가지고 이 국력을 낭비시키고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지금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정준영 판사의 주목해야 될 말은 마지막 이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준영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어떠한 재판 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달라면서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 중에 기업 총수가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은 만약에 할 일을 하지 않으면은 재판 결과가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삼성전자 기업 총수로서 할 일은 그 판사가 하라 마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총수가 도대체 뭘 더 하라는 겁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재인이를 도와가지고 대북 퍼주기를 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할 일은 이 정준영 판사가 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알아서 하겠지요. 그렇다면은 이 삼성전자의 업무와 관련된 얘기는 정준영 판사의 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뭡니까? 뭘 기업 총수가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 삼성 경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판사가 하라 한다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 재판 중에도 총수가 할 일을 하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내가 해석하기에는 문재인의 대북 퍼주기에 동참하라는 것 밖에는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판사가 죄만 판결을 하면 되지 기업 경영에까지 참여할 것입니까? 참 웃기는 짜장도 이런 짜장이 없고 짬뽕도 이런 짬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재인 씨, 당신이 말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인 것입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저 마이너스 93%, 마이너스 56% 저게 어디 실적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작년 3분기 대비 금년 3분기 실적입니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포스코도 마이너스 3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장기업들 188개사의 3분기 평균 실적도 마이너스 35%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 10월 수출 같은 경우에는 20%대로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시국에 저런 짓거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문재인이가 자기만큼 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치인이 없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옛날부터 이 주장을 해왔지만은 이 문재인이 이자의 말은 앞에다가 이 부정어를 붙여가지고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는 말씀을 제가 옛날부터 드려왔습니다. 문재인이가 공정을 외치면은 불공정을 말하는 것이고 문재인이가 평등을 외치면은 불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이가 자기가 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말을 한다면은 자기가 국민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